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현재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이 금지되어 있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보통 이 기간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 회의 때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몸을 사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미국 증시가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4대 지수는 서로 앞다투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대형주 500개가 모여있는 S&P 500 지수는 어느덧 역사적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 증시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새롭게 생긴 것일까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주도해 왔었던 섹터는 바로 인공지능 섹터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한 과잉 투자 우려감이 생기면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엔비디아의 CEO 젠슨 왕이 인공지능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고 투자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인공지능 섹터 중심으로 시장이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펀드 매니저는 젠슨 왕이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최소한 향후 1년에서 3년 동안 성장을 유지할 만큼의 수요가 있다는 낙관론을 나타낸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CEO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증시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대기 중인 유동성이 상당한데 때마침 잘 나가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왕이 긍정적인 말을 해주니 증시가 이에 맞춰 오른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연준 내부에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파월의 입으로 알려진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트위터에서 빅컷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파월의 생각이 아니라 닉 기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파월까지는 아니어도 연준 내부의 일부 생각이 반영된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연준은 시장의 반응을 떠볼 때 항상 닉 기자의 트윗을 통해 미리 시장의 반응을 살펴봤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클로즈업 되어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현직자는 아니지만 전 연준 위원입니다.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더들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적정 금리보다 1.5에서 2% 정도 높고 노동시장 둔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9월 회의 때 25bp가 아닌 50bp 빅컷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빅컷을 먼저 해서 시장의 온기를 불어넣어준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25bp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연준이 시장 대응에 늦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분은 최근에 비둘기스러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 회의 때 금리를 동결했었죠. 이분은 7월 회의 전에도 경기 침체 신호가 포착됐다고 외치면서 금리 인하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보셔야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 50bp 한방 금리 인하 이것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의견은 딱 반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 따르면 9월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50%, 빅컷을 할 가능성을 50%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연준에서 9월 연준 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말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연준이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증시가 무조건 폭락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증시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50bp 빅컷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즉 연준 회의에서 빅컷을 할 수 있다는 뉴스를 미리 당겨왔기 때문에 증시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빅컷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맞다면 9월 13일 증시가 이렇게 오르지 않고 하락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시장은 빅컷을 호재로 인식하면서 미리 상승해 버렸습니다. 즉 지금 상황에서 빅컷은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설문조사에 따르면 9월 11일에서 13일까지 37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요. 경기 침체가 언제 처음 시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이코노미스트들이 26년 1월달 혹은 그 이후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4분기로 전망한 사람들은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즉 대다수가 미국 경제를 침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월 13일 하루 동안 미국 국채금리 변동을 제가 표기해봤습니다. 검은색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이고요. 빨간색이 미국 2년물 국채금리의 변동폭입니다. 일반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요. 2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요.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미리 반영하면서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곤 합니다. 만약에 13일 비컷 가능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졌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여 10년물 국채금리가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만큼 비슷하게 하락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9월 13일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단기채인 2년물 국채금리만 나홀로 크게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보다는 금리 인하를 더 크게 인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러하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향후 3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확률이 전월 대비 상승하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상황이 정말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저소득층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무관하게 전체적인 미국의 상황은 나름대로 잘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높게 나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이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흘러가는 조짐도 보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단기 자금인 머니마켓 펀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머니마켓 펀드 MMF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1년 기준으로 5%대의 이자를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1년에 5%대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누가 주식에 돈을 넣어둘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전하게 MMF를 통해서 이자 놀이를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 미국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금에서 돈을 빼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예금에서 돈을 빼서 소비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금에서 돈을 빼서 높은 이자를 주는 MMF로 돈이 많이 이동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MMF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주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눈치 보기만 하는 중이죠. 무언가 폭락을 기다리면서 현금화를 해 놓았다는 것인데요. 워런 버핏도 최근에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두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버핏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만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시장의 상황이 개선된다면 이 자금들이 우르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는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유동성은 살아있고 연착륙 가능성도 꽤 높은 상황입니다. 대응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가 쉽지 않은 것은 맞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고민하면서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